자, 반갑습니다.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소설 공부하기 전에 왜 EBS 연계 학습을 했지만 수능날 도움을 못 받느냐. 뭐 일단 첫째는 현대소설보다는 고전소설이 압도적으로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아주 가끔 이 평가원 시험에 고전소설이 아니라 현대소설이 출제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때 그거를 공부한 아이들이 내가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아. 그러니까 공부를 했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그 촉박한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야.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. 그거는 이 출제자들이 EBS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. 주로 어떻게 하느냐. 첫째, 줄거리 공부합니다. 그리고 뭐 인물관계 정리해요. 뭐 작품의 주제도 대충 알아놔요. 이 정도 하면 이 작품 공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해놓은 게 실제 수능날 딱 갔을 때 평가 시험지에 내가 공부한 EBS 작품 나왔어. 그럼 이제 옳다구나 하고서 풀려고 했는데 모르는 내용이 있네? 또는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거야. 근데 우리는 왠지 이런 걸 했으면 내가 아무 생각 안 해도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요거 공부해놓고 평가 시험에 나오는 현대소설 작품과 문제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실수 없이 처리하는 걸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돼. 그렇게 평가원이 문제를 대충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. 이건 사설에는 통할 수 있어. 근데 평가원처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험에서는 안 통해. 그러니까 제가 전체 EBS 강의 OT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제 수능에서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느끼는 상위권 재수생들이 N수할 때 EBS 안 보는 거야. 의미가 없으니까, 도움을 못 받았으니까. 근데 생각해보면 방법의 문제인 거야.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. 한 장품 정리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려. 그게 아니라는 거야. 이렇게 해서는 수능날 허망함을 느낄 겁니다. 자, 줄거리, 인물관계, 주제 몰라야 되느냐? 아셔야죠. 알면 좋죠. 근데 이건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냥 기본 배경인 거야. 그럼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? 이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요걸 갖고 EBS 연계에 수록된 그 지문 부분 있죠. 얘를 미치도록 꼼꼼하게 봐요. 이건 마치 이 지문 볼 땐 내신 공부하듯 여러 번 봐서 이 지문에 나오는 말, 이 지문에 나오는 비유의 의미, 상징적인 장치, 상황, 시공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수능 시험 날 어떤 애매한 선지가 나왔을 때 생각은 좀 해야겠지만 원점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선지에 맞춰서 생각해주고 보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. 그 보기의 의미도 조금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. 근데 줄거리, 인물관계 정리, 대충 주제, 그리고 어떤 장면이었어만 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. 얘가 핵심이 아니라 얘가 핵심이 돼야 돼요. 근데 정작 아이들이 EBS 공부를 하는 걸 어떻게 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EBS에 수록된 건 대충 한번 읽고 끝나. 뭐 이런 주제가 있으니까 뭐 이러고. 예를 들어서 문스테의 징소리야. 이거 첫 작품인데 농촌과 관련해서 고향 상시를 그리고 있어. 이 징소리는 이런 상징성이 있지. 이런 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. 근데 그거 말고 그 지문에 있는 섬세한 표현들의 의미, 그걸 통해서 그냥 정리된 인물 관계가 아니라 이런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그 해당 인물의 내면 상태,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완전 꿰뚫고 있어요. 그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공부했어. 안 나왔어. 그럼 꽝인 거잖아. 근데 EBS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도 있지만 EBS에서 언급한 문학 용어들이 있거든. 예를 들어서 지금 문순태의 징소리가 EBS의 제일 앞에 실려 있습니다.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. 근데 이 EBS에 관련해서 보기가 하나 실렸는데 거기에 초점 화자라는 말이 나와요. 이거 이제 제가 작품 설명할 때 하겠지만 이 초점 화자할 때 화자의 한자를 EBS에서 잘못 쓴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렇게 초점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. 근데 이 초점화가 아니라 화자예요. 화자. 말하는 사람. 우리가 말하는 화자 청자할 때 화자인데 EBS는 화를 썼더라고.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정확하게 교정하면서 초점 화자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, 얘가 갖는 기능은 뭔지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문수태의 징소리가 안 나와도 초점 화자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거를 공부하는 샘플로
문스테이 징소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러면 내신 준비도 돼, 수능 준비도 돼, 다 되는 거야. 근데 약간 어떤 심리일 거냐? 빨리 해치우고 싶은 거야.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. EBS를 할지 안 할지 정해라. 안 할 거면 그냥 신경 꺼버려라. 그래도 시험 잘 볼 수 있어요. 그거는 정말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선택 상황인 거야. 그거 못한다. 나 솔직히 한 3등급 이하다. 고정 2등급 아니다 나는.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. 내신에도 도움 안 돼요. 내신도 잘 보고 하나 더 얹어서 나 수능까지 잘하고 싶다. 그러면 요 체계대로 공부를 하셔요. 그래야 수능 시험이든 내신이든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알아둬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, 설렁설렁 공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듣지 마세요. 대충 압축해서 그냥 좀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 좀 편하게 해줘 그러면 듣지 마세요. 저는 각 잡고 제대로 공부할 겁니다. 그래서 EBS가 내가 공부한 작품이 나왔을 때 정말 확실하게 끝내고 시간 단축 확실하게 하고 공부한 대로 내 성적의 안정성을 높이고 싶다. 불안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싶다. 국어에서. 그러면 따라오세요.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걸 이게 맞는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, 설렁설렁 나 이거 했어 라는 느낌 받으려고 공부하지 마셔라. 아시죠?